여러분, 산표 산업 현장 작업장에서 쉽게 말하면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토사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무려 3사람이나 되는 분들이 쉽게 말하면 그 흙더미에 깔렸다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1명이 죽고요. 2명은 실종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결국 산표산업이 그 중대재해법 1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장 자체도 단일 사업장으로는 53명이고요. 산표산업으로 전체로 갔을 때는 중견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중대재해 처벌법에 적용이 됩니다. 단일 사업장에 53명이니까 50명 이상에는 무조건 지금 적용이 되잖아요. 그죠? 50명 이상. 근데 단일 사업장이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훨씬 더 많겠죠. 훨씬 더.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여기다 적용이 되면 안전관리 책임자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산표산업의 대표까지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는 산표그룹에 속해 있는 산표산업의 대표이사는 2명입니다. 윤인곤 대표와 이종신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 2분 중에 한 분은 분명히 처벌을 받는 그런 상태로 갈 겁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산표산업은 과거에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산재 사망 사고가 잇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산표그룹은요 이미지가 솔직히 별로입니다. 지난 3월에도요 산표 시멘트 삼척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후진하는 굴삭기에 치여서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에도 말입니다. 하청업체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서 사망한 사고도 있었고요. 그해 7월에는 추락 사망한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산표산업은요. 산표그룹이죠. 산표그룹은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사업장으로 지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2021년 작년이죠. 3월에 사망사고가 터지고 나서부터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산표시멘트 삼척공장을 중대재해 다발사업장으로 지적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위법행위가 417건이나 있었고요. 그래서 과태료를 4억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당시에 산표시멘트 문종구 대표가 대국민 사과문도 발표를 하고요. 150억을 투입해서 작업 환경을 바꾸겠다. 그리고 작업장 시설물에 70억까지 투자를 해서 사망사고를 없애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말입니다. 또 재발을 한 거예요. 또 재발을 한 겁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재발을 하게 됐다. 이것은요. 아마도 이게 뭐 시범 케이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게다가 전력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강한 그런 법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 뭐 강한 법이라는 게 법 그대로죠. 법 그대로. 특히 중대재해법 4조 1항 2호에 보면요.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는지 여기에 대한 문제. 만약에 이 재발 방지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면 거기에 대한 인과관계를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재발 방지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면 산표 산업의 경영 책임자 형사처벌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산표 산업이 그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커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요 1년 이상 1년 이상의 어떤 아주 강력한 처벌이 나올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직원이 이미 1명이 사망을 했고요. 2명은 지금 실종된 상태입니다. 사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망일 가능성이. 그러니까 지금 고용부도 즉각 중앙산업재해수사본부를 설치를 하고요.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을 벌써 현장에 파견을 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이라는 게 산업재해 중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을 하면 이게 근로감독관이라는 게 경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조사가 아마 심각하게 일어날 겁니다. 한 명이 사망을 했고 2명이 여러분 지금 매몰돼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은 말입니다. 어떤 시기든 경영주와 또 안전책임자는요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요. 법인에게는요 혹은 기관에게는 50억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50일 이상 사업장이니까 여기도 처벌이 분명히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말입니다. 이게 중수본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조사를 하게 되면 산표 산업에 대한 조사까지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날 겁니다. 아마. 광주 사태에서 우리가 봤죠. 현대산업개발이 본사 5곳, 자재업체, 설계업체까지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산표에 대해서도 전격적인 수사는 당연하고요. 여기에 대한 압수수색도 본사 외에 필요한 사업장에 대한 수사까지도 아마 굉장히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수사에 대한 강도도 굉장히 셀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철저하게 책임을 규명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국무총리까지도 이 책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수사는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벌어질 겁니다. 광범위하게. 자,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어디까지 어떻게 처벌받느냐가 이제 심각한 문제가 아마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요 여러분 이게 사회적으로도 파장이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에서 말입니다. 제조 현장도 수독, 그죠? 건설 현장도 수독. 이게 내가 1호가 될 수 없다는 생각에 모두가 수독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 급한 회사들은 수습을 하고 싶어도 못했겠죠. 그러니까 1월 27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58시간 8분 만에 58시간 8분 만에 사망 산재 사고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처벌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날 거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소기업 같으면요, 이 정도 처벌이면 그냥 회사 망합니다. 중소기업 같으면. 예, 중소기업은요, 안전 책임자가 제대로 있지도 않고요. 지금 현재 안전 책임자를 제대로 구한 곳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 사장이 구속이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거기다가 개인한테는 10억, 법인한테는 50억 벌금을 때리면 회사 망하죠. 회사 망하죠. 지금 삼표산업은 그래도 중견기업이니까 어떻게 될지 봐야 되지만 분명한 것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이 됐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이 되고요. 게다가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이 됐을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러니 이것은요, 100% 처벌 대상이 될 거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근로감독관이 8명이나 파견이 돼서 조사를 한다니까 이게 어떤 식이든 결론이 나고 그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잘못을 하면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안전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요, 당연합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도 그렇게 처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게 기업을 할 때도 이제는요, 단순하게 돈벌이의 어떤 수단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처벌이 너무 과도하잖아 사실요. 당장 말입니다. 사망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한 건 무조건 이게 벌금을 때리고,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도 이게 징역이나 벌금까지 때린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옳으냐? 사망사고가 일어나서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는 옳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1년의 사망사고 보세요. 2021년 1월에서 9월까지 건설업에서는요, 사망자가 340명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에서는 150명이 났고요. 기타에서 188명이 났습니다. 공공기관에서도 일어났겠죠. 게다가 중대재해, 중대시민재해도 일어났을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사망사고가 만약에 나서 이게 고의냐 아니냐의 문제를 따졌을 때 대부분 고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연령 비연령이에요 이거는요.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건설업체들, 이게 중소건설업체들은 이제는 사망사고 난다 그러면 그냥 망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가능성 굉장히 크죠. 게다가 말입니다. 제조업도 마찬가지 150명의 사망자가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기타에 188명인데 시민재해면 이것은요, 결국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해당이 되고요. 서울시장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파장이 얼마나 커질지 앞으로 두고 봐야 되지만 지금 현재까지 일어나는 사망사고를 보면 산업계의 대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3표 산업이 저렇게 터졌으니까 3표 산업의 처리가 어떻게 될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쳐다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말입니다. 저 처리가 아주 징벌적으로 강하게 처리됐을 때 과연 건설업은 괜찮을까요? 제조업은 괜찮을까요?
완전히 쪼그라들 수도 있어요. 벌썩 걸 수가 있습니다. 저 처벌이 워낙 강력하니까 1년 이상 징역이잖아요. 개인한테는 10억 이하의 벌금이잖아요. 법인한테는 50억 이하의 벌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요, 이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 와중에 경영 책임자들도 줄줄이 구속되고요, 벌금도 줄줄이 부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이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징벌적으로 구속을 하고 벌금을 때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강한 법은요, 이게 그 자체가 얼어붙게 만듭니다. 너무 강한 법은. 그렇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게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로 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망사고 냈으니까 책임자 구속되는 거 당연하지, 벌금 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말입니다. 이것을 말입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말입니다,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보는 그림에서 보면 이 사망에 대한 징벌적으로 구속하고 형사처벌하고 벌금 때리는 것은요, 산업 전체가 얼어붙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저는 경제를 브리핑해 주는 유튜버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강한 법은요, 오히려 산업 경제활동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사표산업의 어떤 중대재해법이 어떻게 적용이 돼서 안전책임자나 경영책임자가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이 과정을 지켜보면 말입니다, 아마도 이제 산업계나 혹은 이 공공계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아마 가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하나의 지표가 생긴 거죠. 아, 저렇게 하면 경영자도 안전책임자도 구속이 되고 벌금은 얼마를 맞더라 하는 게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어쨌든 이 사망사고가 일어난 우리 근로자들에게는요, 진짜 굉장히 안타까운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요, 산업계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나아가서는 경제활동이 위축될까 저어되는 것도 사실입니다.